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생태축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장전마을 옛 금강농산 비료공장이 존치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비료공장 철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관협의회와 마을 주민 등은 환경사회적 가치를 살려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어진 대야 주민문화복지시설이 운영 넉 달 동안 적자가 계속돼 전기요금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정화를 찾을 때까지 군산시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택시 부재가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택시 이용이 편리해지고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열 경쟁 구도로 노동시간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에 생태축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금강동산 비료공장의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비료공장 철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간협의회와 마을 주민 등은 비료공장이 지닌 환경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멸종 위기종이 발견되는 등 자연 환경이 되살아나고 있는 장전마을.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 생태축 복원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65억 원을 들여 생태시설과 체험학습시설 등이 들어선 치유회복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옛 금강동산 비료공장은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부식 등이 심해 철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비료공장을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 환경문제 해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와 장전마을 민관협의회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시민 토론회를 열어 비료공장을 존치해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옛 금강동산 비료공장을 단순한 건축물로 보지 말고 환경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환경부 역학조사를 이끌어낸 데다 국가가 비특이성 질환을 최초로 인정하고 연초박을 비료 원료에서 사용 금지시킨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금강농사는 그 자체로서 환경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선은 비특이성 질환은 국가 인정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을 국가에서 처음으로 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고요. 특히 장전마을 일대가 치유회복 공간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비료공장 건물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려진 제철 공장을 체험 공간으로 활용한 독일 뒤스부르크 노드 공원이나 사용이 끝난 정수장 시설 또는 분뇨 해양 투기장을 원형 그대로 활용한 서울 선유도 공원, 낙동강 하구 탐방 체험장 등은 환경 재생 생태공원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황폐화 잔존물을 노출시킴으로써 대상지를 찾는 이들에게 대상지가 지닌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낯선 경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송구함 또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료공장을 존치하려면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은 훼손된 자연 생태축 복원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저촉될 수 있는 건축물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이용시설 등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료공장을 온전하게 활용하려면 사업계획 수정 또는 정부 설득 작업, 익산시 별도 예산 투입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접촉될 수 있는 건축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관광시설 이용시설은 불가하다.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비료공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환경 피해가 인정된 장전마을 사태. 환경 보건과 함께 생태 체험이 가능한 치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상징성을 지닌 비료공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존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사업의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환경 생태용지 2-1단계 조성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은 예타를 통과하거나 예타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도는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환경 생태용지와 연결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각각 13억 원과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예타 심의가 지연되면서 정부 예산안 반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산시가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 등에 맞춰 미래 철도망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철도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관련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국가 철도 계획과 연계해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 기본계획 반영, 역세권 개발 방향 등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장항선 복선전철 개통은 오는 2028년 서해선 장안선 연결로 군산에서 수도권까지 1시간 10분대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로움 모바일 간편결제 가맹점이 1년 만에 4천여 곳을 넘어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다이로움 간편결제 가맹점은 4,165개소입니다. 다이로움 간편결제는 QR코드를 통한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매출액 8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카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결제 즉시 매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어 가맹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모바일 간편결제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가맹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 전북본부가 삭발식을 갖고 투쟁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총파업 엿새째인 오늘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자 군산항 3부도에서 김명섭 화물연대 전북본부장이 삭발식을 하고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해 성의 있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아직은 파업으로 물류운송에 큰 지장을 받고 있진 않지만 장기화될 경우 출하가 막혀 본격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익산 송악동과 모현동, 동산동 등 서남부권 악취 원인이 김제용지면 축산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원광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지난 7월부터 3달간 악취 발생 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습니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악취 시료 포집기를 사용해 김제와 익산 지역 5개 지점을 설정해 120개 시료를 분석했고 김제시 용지면 축산단지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 냄새가 남풍 계열의 기상 조건일 때 익산시 서남부권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익산시는 환경부에 김제 용지면 현업축사 매입 사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넉 달 전 군산대야에 주민문화복지시설이 새로 들어섰는데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하겠다며 지었지만 운영한 지 넉 달 동안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정화를 찾을 때까지 군산시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대하면사무소를 개조해 만든 건물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온열치료실은 거의 텅 비었습니다. 지난 8월 문을 연 이후 하루 이용객은 30여 명, 한 사람당 2,000원을 받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인건비 등 한 달 운영비로 400만 원이 들지만 적자가 반복되면서 2달째 전기요금이 밀렸습니다. 주주장 부지에 새로 지은 카페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역시 사람이 엮이는 마찬가지. 당초 이곳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온열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80억 원이 투입된 3개의 건물은 군산에서는 대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지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맡은 주민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면서 이대로라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러자 주민들은 안정화를 찾을 때까지 일부 운영비를 부담해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그냥 근사하게 다 지어놓고 문 닫잖아.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 그래야 이게 말로만 복지지 지원도 안 해주고 이게 뭔 복지예요? 하지만 군산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이곳만 지원하게 되면 다른 사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취지는 이거를 주민들이 처음부터 여기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거를 계획을 세우고 그걸 건설해줬을 때, 만들어줬을 때 그걸 운영하게끔 역량 강화 사업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짜져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데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다 보니 시가 무한정 지원할 수 없는 상황.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농촌 활성화 사업. 문을 연 지 넉 달 만에 적자 운영이 계속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지로 익산시가 선정됐는데도 광주광역시가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건립 추진에 나서 도내 관련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청소년운영위원회 연합회 등 도내 12개 청소년 단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가족부 공모로 익산시의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가 설립되기로 결정했는데 광주광역시가 비슷한 업무 영역을 가진 국립 광주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를 설립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이 같은 행보는 국가 공모사업의 정책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예산 지원에 나선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업체와 맺은 수의계약 금액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자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시의 총 계약 건수는 3,156건으로 수의계약 건수는 2,094건, 전체의 66%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전체 1,912억 원 가운데 수의계약은 354억 원, 19%에 불과했습니다. 김영자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지역 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역 업체 참여를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을 골목길 200여 곳이 정비됐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53억 원을 들여 마을 골목길 227곳에 대해 포장 등 정비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골목길 정비에 나선 것은 바닥 파손 등 열악한 환경으로 주민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들어간 가운데 정헌율 익산시장이 기획재정부를 찾아 익산 지역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장 등을 만나 국립석재산업진흥센터 설립과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익산시는 외지 방문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통 숙박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로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160여 개의 석재 가공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국립석재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군산의 택시 부재가 해지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택시 이용이 편리해지고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편 과열 경쟁 구도로 노동시간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승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2일 국토부가 택시 부재 해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부재 해제 기준은 3년간 법인 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줄고 택시 운송 수요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지속적인 승차난을 제기한 곳입니다. 도내에서는 군산과 전주가 이 조건을 충족해 부재 해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부재가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군산 택시업계 반응은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이용자들은 운행 중인 택시가 늘어나면서 택시 이용이 보다 편리해졌고 일부 기사들은 원하는 시간만큼 더 일할 수 있어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한 15% 이상 증가가 돼서 운행을 하니까 승객들은 좀 편리하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일부 택시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우선 과잉 공급에 따른 경쟁을 우려했습니다. 부재 해제 전 군산의 하루 평균 빈차 대수는 250여 대였지만 현재 350여 대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수요는 크게 늘지 않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또 법인 택시업계는 부재 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된 택시기사들이 줄어들어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남아있는 기사들은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운행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 택시기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택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서울 같은 데 4,800원 인상한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방도 좀 4,000원 이상은 요금 인상을 해서 심야도 좀 줄여주고 해서 하면은 심야에도 운행하는 휘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일자 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도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부재 해제로 택시 공급은 늘리면서 차량을 줄이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우선 차량 총량제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290세대를 감축하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택시 총량제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오버가 돼 있어요. 저희 부산의 이제 적정 대수보다는 훨씬 오버가 돼 있는 상황.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도입한 택시 부재 해제. 정작 현장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1,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0여 명 줄어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91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1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25명을 비롯해 군산 278명, 익산 209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6일 기준 1.0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군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년 만에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28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3만 1,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3명, 지난해 1,275명, 올해 12만 9,928명 등입니다. 군산은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만에 시 인구의 49.9%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등 5명이 금권 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어제 강임준 군산시장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당시 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 전 의원과 사건을 무마하려고 회유한 혐의를 받는 서지만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전 대표 등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익산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알린 교사가 결국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비밀 누설 금지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익산 A초교에서는 전학온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이를 말리는 교사에게는 욕설 등을 내뱉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교사가 외부로 알리면서 도교육청 감사와 경징계가 내려지자 전국교원이 반대 서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5년 전 안전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전남 영광군 한빛 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다음 달 1일부터 재가동될 것으로 알려지자 도의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29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핵발전소 4호기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전수조사 없이 재가동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북 도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빛 원전 4호기는 지난 199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2017년 5월 원자로 경납 건물 등에서 부식 현상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전라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되며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도내 5만 5천여 대 등 이동 제한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겨울 한파에 대비해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감시체계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21개 응급의료기관과 함께 도내에서 발생하는 한랭 질환자 사례를 실시간 감시합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이며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이 대표적입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겨울 14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저체온증 환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캠페인이 다음 달 1일 시작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각 시군 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설된 접수 창구를 통해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람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합니다. 익산시는 지난 26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사전에 선정된 답례 품목을 생산하는 지역 업체만 가능합니다. 시 답례품은 지난 11일 선정위원회를 통해 쌀과 고구마 등 주요 농산물과 건강검진 할인권, 문화예술의 거리 체험권 등 12개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제8회 가천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자들이 발표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4,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총 517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제공되며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참가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각 부문별 수상작은 수도권과 도내에서 특별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따뜻한 동행, 행복한 밥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6일까지 관내 홀몸 어르신 61명을 정성껏 모시고 반려식물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금마 신윤합동조합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불과 전기요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2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의 날씨는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출발해 영상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익산도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